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시간인데요. 매주 목요일에는 매일 먹는 식품, 건강을 찾아주는 약품, 제대로 먹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장마철의 불청객 중 하나라고 하면 바로 무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무좀은 1년 중에 덥고 습한 7,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가려움으로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여름에 그 샌들이나 슬리퍼 신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럴 때 무좀이 있으면 곤혹스러운 경우도 꽤 생기곤 합니다. 자, 오늘은 여름철 무좀을 올바로 관리하고 무좀약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알아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정현호 서기관 연결돼 있습니다. 서기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무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좀 잘 아십니까? 네. 연구해서 아시는 겁니까? 경험해서 아시는 겁니까? 네, 연구해서 알게 됐습니다. 연구해서 잘 아시는군요. 연구 내용 좀 오늘 잘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은 무좀 꽤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이거 왜 걸리는 건가요? 네, 무좀은 곰팡이균이 손, 발이나 손발톱, 또 몸통, 머리, 수염 등 다양한 부위에 감염되어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무좀이라는 명칭은 물과 벌레를 의미하는 좀이 합쳐진 것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즉 물이 있어서 습한 곳에 잘 생기는 벌레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예. 곰팡이균은 습하고 또 더운 날씨에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 감염이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무좀은 목욕탕 또 수영장 등에서 무좀 환자에게서 떨어져 나온 피부 껍질 또 발톱의 부스러기 등을 통해 감염됩니다. 또한 무좀 걸린 사람과 수건이나 실내화, 손발톱 깎기 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감염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자신의 손발톱 무좀을 방치해 두어서 다른 부위로 무좀이 퍼지기도 합니다. 무좀이 물 더하기 벌레를 뜻하는 좀. 이거 처음 알았네요, 저는. 네네. 알겠습니다. 보통 무좀이라고 하면 좀 가렵다 이런 증상을 느끼곤 하는데 무좀 진단 방법이 있나요? 네, 손발톱에 생긴 감염성 질환이나 발바닥 습진 등은 무좀과 증상이 구별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좀이라고 생각하고 잘못된 약을 쓰면 증상을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무좀 부위에 각질을 긁어서 현미경을 통해 곰팡이균인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예. 또한 배양 검사를 통해 무좀인지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잘못된 약을 쓰면은 더 증상을 키울 수도 있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제 무좀에는 연고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연고 사용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무좀균을 죽일 수 있는 항진균제 연고를 바르게 될 텐데요. 예. 이때 가려운 부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넓게 바르는 게 좋습니다. 또한 1, 2주쯤 약을 치료하고 나서 다 나았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중단할 수가 있는데 예. 증상이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완전한 치료를 위해서는 한 달 정도 하루에 2-3번씩 꾸준하게 바르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요즘 무좀약들 광고하는 거 보면은 한 번만 바르면 다 해결된다 이런 광고들 많은 것 같던데 이게 좀 여러 번 그래도 발라야 되나 보죠? 네네. 그 기간은 의약품에 따라서 사용 설명서에 사용 방법에 따라서 바르시면 될 텐데요. 겉에 있는 그 무좀균이 예. 치료됐다고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피부 더 깊숙이 있는 무좀균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한 기간 동안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더 충분한 기간 동안 사용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민간요법 중에요. 왜 빙초산에 소주 탄물에 발 담그고 있으면은 무좀 효과 있다 이런 속설도 있는데 이런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민간에서 나오는 치료법은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반드시 전문가 의사나 약사 전문가와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해서 정확한 치료 방법을 결정한 후에 그 치료 방법대로 꾸준히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발가락 양말은 어때요? 발가락 양말 같은 경우에는 통풍이나 예. 통풍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는 예. 합니다. 그럼 무좀에도 좀 도움은 네네. 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일단 그 무좀균 치료를 하면서 예. 그 더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균이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 습한 환경을 잘 말리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를 접촉되지 않도록 해서 예. 통풍이 잘 되고 마르게 하면 치료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손발톱 무좀약 중에 먹는 약들도 있던데 그런 거는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거는 없을까요? 네, 먹는 약은 이트라코나졸이나 플루코나졸 성분이 함유된 약이 있는데요. 두통이나 구역, 또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간독성 위험이 있어 정기적인 간 기능 검사가 필요합니다. 또 만약 신경 안정제나 또 고지혈증 치료제를 함께 먹고 있는 경우에는 무좀약 때문에 다른 약물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 진단을 받고 또 약품 같은 걸 사용할 때는 사용 설명서 잘 읽어봐라라고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약처의 정현호 서기관이었습니다.